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제가 영상을 자꾸 빨리빨리 땡겨서 찍게 되네요. 이번 주가 사실 너무 바빠서 지인들하고 점심 약속도 있고 아이도 오고 또 월요일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왔다 갔다 뭔가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요일날 짬이 나는 지금 5시 좀 넘었는데 오후 강아지 산책시키고 나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트리 앞에서 영상을 먼저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에 계속 집에서 좀 바쁘게 있다 보니까 렌즈로 갈아 끼지도 않고 오늘도 하루 종일 안경을 쓴 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또 다른 룩이니까 뭐 제 얼굴을 보러 오신 건 아니고 뜨개 얘기, 재미난 얘기 재미있나요? 보시러 오셨으니까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일단 제 일상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뜨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보여드릴 게 있어서 뜨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라스트 파트 오브 한국 여행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 1시간이 또 넘지 않을까 싶어요. 일상 얘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찍었을 때 또 자유의 몸이라고 막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사실 날씨가 추우니까 움직이기가 싫고 그리고 막 뭔가 의욕이 조금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화요일이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 중에는 일이 있고 오후에는 아마도 좀 시장을 보러 나가야 될 것 같고 아무도 없는 동안 시장도 안 보고 좀 있는 거 파먹고 그냥 조용히 집순이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슈퍼마켓도 좀 가서 먹을 것도 좀 사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한 12시쯤이면 오더라고요. 12시 1시가 안 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뭐 좀 정리하고 치우고 뭐 이러면 좀 시간이 또 지날 것 같고 지난주에 언제 영상을 찍었죠? 월요일쯤 찍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했지? 뜨개질도 좀 하고 제가 이제 그 스트레이저 띵 앞에서부터 새로 시즌2부터 쭉 보면서 뜨개질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뜨개질을 하는 동안 또 제가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에는 또 연말 그런 뭐 약간 그런 영화 같은 거 찾아서 보고 하는데 그것도 좀 귀찮고 제가 매년 뭐 로드 오브 더 링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해리포터 시리즈라든지 그런 거는 이렇게 다 보진 않아도 뭐 한 편만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마지막 편만 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도 좀 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뭐 새로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틀어놓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면서 사실은 좀 그렇게 있었고 뜨개질도 조금 하긴 했는데 사실 좀 가장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한 게 청소였어요. 제가 아마도 지난 수요일쯤 아닌가요? 금요일쯤이었나? 수요일쯤인가 목요일쯤인가 저희 카카오 채팅방에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사실 그때 제가 그 책꽂이를 조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버릴 것들과 이제 좀 저희가 책꽂이가 이제 TV 있는데 바로 옆에 하나 있고 그건 아이케아 이렇게 큐브식으로 된 게 4x4인가 5x5 되게 좀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피아노 방 지금 제가 있는 방에 제가 지금 있는 데에서 마주 보면 진짜 좀 약간 책꽂이 같은 책꽂이 그 아이케아 큐브는 약간 책꽂이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책을 꽂으면 앞에가 상당히 많이 남아서 사실은 2레이어를 이용해서 책을 꽂기도 하는데 그쪽에 이제 제 뜨개책이
책이랑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쪽에 이런 책꽂이 같은 책꽂이는 제 키보다 큰 2개 정도가 있고, 여기에는 보통 읽은 책들이 거의 다 있고요. 그치만 책은 이게 5개짜리 책꽂이 2개가 있어서 2개를 합하면 제가 손을 벌려도 다 끝까지 안 닿는 정도로 좀 큰 편이긴 한데, 위에 2칸 정도 2개가, 2개를 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 2개는 이제 소설들이 있지만 거기에 그걸 넘어서 그 위로 이렇게 가로로 놓은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이중으로 그 앞에 막 세워놓은 것들도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읽은 것들인데 좀 오래된 책들도 있고, 정리하지 않은, 그냥 읽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읽고 여기다 갖다 놓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제 피아노 책이 거의 한 2칸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일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에 관련된 문서들, 뭐 아니면 유틸리티 관련된 문서들, 막 이런 것들 쭉 있고, 또 제 아이 막 이렇게 학교 때 했던 엘리멘터리 스쿨부터 막 이렇게, 뭐 중학교 때 그런 건 없지만 액티비티 같은 거 모아놓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이 있고요. 아이의 스피커 같은 것들도 있고, 뭐 그쪽 책꽂이에 이렇게 좀 정신없이 꽂혀 있어요. 근데 그쪽 책꽂이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소파에 앉으면 TV를 볼 때 그 바로 옆에 있는 책꽂이라 늘 여기 있는 것보단 그쪽에 있는 책꽂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 뜨개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은 책만 생각하시면 책도 좀 있지만, 저는 이제 뜨개를 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뭐가 많으냐면은 페이퍼 패턴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어떻게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매번 1년에 한 2-번 정도 고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것들도 많고, 책을 버리는 건 아니고 프린트 된 것들을 많이 버리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 패턴들, 그러니까 레벌리가 없었을 때 블로그들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패턴을 프린트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2인치, 3인치, 2.5인치 정도 되는 두께의 파일이 글쎄요, 한 6개 정도 될까? 그거를 이제 언제는 또 이렇게 뭐 모자는 모자, 뭐 숄은 숄, 뭐 스웨터는 스웨터, 뭐 베이비는 베이비, 아니면 내가 떴던 것들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나눠놨다가, 또 이제 새로 정리할 때는 또 다시 뜰 것 같은 것도 따로 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수선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읽고 싶은 책들, 사놓은 것들, 아직 읽지 않은 것들, 보통 이제 중고책으로 사는 것들도 있고, 한국 책은 새 책으로 사는 책들도 있고, 그런 것들, 안 읽은 책들이 거기 이제 대부분 있고요. 저희 남편 책들도 있고, 제 책만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안 읽는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읽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책들도 좀 정리를 해서 빼고, 예전에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읽을 것 같진 않고, 제 정말 최애였어요, 그 로맨스 소설이. 그래서 그때 막 나올 때 책을 기다렸다가 사서 읽고 막 이랬던 그 추억들이 있는 책들이 있지만, 사실 페이퍼백이긴 해도 한 번밖에 안 읽은 거라 사실은 이걸 정리하기가 좀 아깝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팔자니 어차피 페이퍼백들 새로 그 유스드 파는 것들이 가격이 얼마 안 해서 글쎄요, 그게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들을 좀 빼서 버릴 거, 도네이션 할 거, 뭐 좀 팔아도 되겠다 싶은 뭐 이런 책들, 그런 걸 좀 나눠 놓고, 그리고 매거진들, 예전에 그거를 요즘에는 그러진 않는데, 매거진들도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건 버려도 요거는 놔둬야지 했던 것도 이제 고수를 여러 번 해서 그걸 줄여서 한 박스, 이 파일 박스 같은데 한 박스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다시 열어봤는데 1년 내내 2년 내내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따로 놔뒀던 것들 중에서 뭐 엔터테인먼트나 무슨 사이언티픽 썸띵 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안 읽을 것 같아서 다 버렸고, 마사 스튜어트 리빙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라는 그 저희 동네 그로서리에서 레일리스라는 슈퍼마켓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엑스트라라는 그런 매거진 두께인데 좀 얇은 매거진 두께에 그런 레시피북 같은 걸 제가 좀 모아놨거든요. 혹시나 내가 여기서 뭘 쿠킹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있는 채로 너무나 오랜 시간 안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빼가지고 시즌별로 내가 1년 안에 이걸 다 보고 다 정리를 하겠다 해서 지금은 겨울 거, 그러니까 헐리데이 시즌 매거진들만 좀 빼서 일단 그거를 올해까지 좀 정리해서 해보고 싶은 레시피는 해보고, 뭔가 인스퍼레이션이 있으면 조금 킵을 해놓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정리를 하려고 시즌별로 좀 나눠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 놔뒀어요. 그냥 버리긴 뭐하고. 그게 매거진 구독이라는 게 사실 그냥 매거진 구독을 하지는 않는데, 보통 크레딧카드를 쓰면 리워드라고 해가지고 무슨 여기 있는 리스트에 있는 매거진을 뭐 1년 동안 프리로 준다 뭐 이런 게 많아서 예전에는 그런 걸 했었는데,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지만, 요즘 페이퍼로 잘 안 보니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해도 관심도 안 하고, 요즘에는 비리 이렇게 또 오지도 않고 다 온라인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렇게 해서 모아놨던 그런 것들이어서 제가 이제 그런 리스트들 중에서 그래도 이건 괜찮지 않을까 했던 것들을 이제 봤는데, 결국은 보면 안 보고 오면 안 보고 모아놨다가 결과적으로 매번 정리할 때마다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거진들은 그렇게 한 상자를 1년 안에 줄이면 되겠다 싶고, 그 패턴들을 아직 고오버를 다 하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또 고오버를 해버리면 다시 하나씩 한 폴더씩 이렇게 보면 분명히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들도 있고, 내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못 버리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어차피 내가 레벌리에 가지고 있는 건데 프린트 아웃 된 것들도 있는데, 사실 프린트된 패턴을 제가 안 본 지가 좀 됐거든요. 이제는 아이패드에 그냥 다운로드해서 거기서 이제 보는 편인데, 그것도 이제 디지털 용량이 올라가겠죠.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이제 페이퍼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노트를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버리기가 뭐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다시 뜬다면 참고가 분명히 될 건데, 그래서 정말 레벌리를 이용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뜨개 노트가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적어놓고 여기 있는 거를 없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패턴 옆에 적어두는 게 조금 더 쓸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하다가 이제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문어발이 돼가지고 그쪽을 정리하면서 이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제 아래층을 레미네이시고 2층, 그러니까 올라가는 계단부터는 카펫이에요. 그래서 2층 카펫은 사실 이렇게 백큐으로 밀고 하면은 뭐 별로 다르게 청소할 길은 없는데, 아래층은 사실은 백큐을 해도 그 스팀 막 하는 걸로도 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웻하게 하는 그런 걸로도 또 닦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래층이 더 청소의 의미로 봤을 때는 더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닦아도 먼지는 어디선가 맨날 나오고, 이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제가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마존에서
그 물티슈를 한 박스를 샀거든요. 그렇게 물티슈를 사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대체로 이런 슈퍼마켓이나 미국 마켓에서 파는 웨티슈의 경우에 한국이랑 다르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웨티슈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에 파는 것들이 다 디스인펙턴트가 들어있는 그런 와입을 판단 말이에요. 뭐 클로락스 같은 그런 유의 것들을. 그래서 이제 germ을 킬하는 용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쓰는데, 그거 아니면 베이비 와입인데, 베이비 와입은 좀 이렇게 보드랍고 아이한테 쓰는 거라서 조금 더 두께감이 있고 폭신하고, 그래서 그냥 청소용으로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입을 사실은 사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우연히 어떤 유튜브의 쇼츠였나? 뭐 거기서 아마존 뭐 살 거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 거를 잠깐 쇼츠였나 봐요. 봤는데 거기에 와이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와이프이 베이비 와이프인데 여기저기 쓰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사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한번 써볼 겸 해서 이제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 닦이기도 하고, 뭔가 이런 구석구석 코너마다 내가 손을 직접 해서 닦으니까 너무 갑자기 거기에 꽂혀가지고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와입을 가지고 제가 가끔은 바닥을 제 손으로 닦기도 합니다. 제 손으로 닦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니까 긴 맙을 이용해서 닦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제가 저희 남편 티셔츠, 뭐 하얀 티셔츠나 속옷 같은 거를 위에 속옷 같은 거가 늘어지거나 그러면 그걸 이제 잘라서 강아지 걸레로 많이 씁니다. 그 강아지 발 닦아주는 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좀 작게 뭐 속옷 러닝 셔츠 같은 경우도 이제 앞판 뒷판 있으니까 이 부분 잘라내고 뭐 앞뒤판으로 나누던지 아니면 그거보다 또 더 작게 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그게 막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물로 이제 걸레질을 하고 또 빨아서 또 하고 그렇게 어떤 때는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물티슈로 하니까 이제 일이 없잖아요. 이제 환경엔 좋지 않지만 이렇게 안 하면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아래층 바닥을 지금 다 닦았고, 물론 이제 며칠 지나서 또 이제 뭐 머리카락도 있고 이제 그러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오래 쌓였던 먼지들을 좀 정리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소파가 지금 저쪽 TV 있는 데도 있고 이쪽에 여기 피아노 있는 이 방에도 있는데, 그 소파의 쿠션을 다 드러내고 그거를 다 백큐하고 그거를 다 닦고, 정말 이거를 이제 쿠션 커버를 빼서 빨았으면 했는데, 이제 그거는 뭔가 이렇게 동그란 게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는 게 그게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거 청소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2층도 매트리스를 집어 올리고 거기 백큐을 다 하고 막 이러면서 매일매일 지금 청소를 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그 창틀 같은 거 좀 오래된 먼지, 흙들 이런 것도 좀 닦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라 겨울 되면은 어디선가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단열이 좋지가 않아서 창문을 또 이제 그렇게 막아주는 그런 걸 팝니다. 그래서 그걸 예전에 사둔 거 있고, 그리고 요번에 그 테이프로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틈만 딱 막는 용으로, 그래서 그거 사용해서 그런 것도 다 막고. 그래서 뭐 혼자 있는 동안 뭐 나 혼자 뭐 안에 무슨 뭐 좋은 시간이라기보다는 청소를 좀 해서 집이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시간 되면은 앉아서 뜨개질하고 뭐 영화 하나 틀어놓고 이제 매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엌에서는 거의 없었고, 부엌에서는 대강 있는 거 데워 먹고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밥을 딱 한 번 한 것 같아요.
밥 대신에 그냥 있는 거 막 떡 있는 거 먹고 뭐 있는 거 먹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먹고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안 좋을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 잘 안 먹고 그렇습니다. 제 일상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일상은 그렇고요. 그러면 뜨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릴 게 3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지난주에 안 보여드렸던 건데 미스 페넬로페를 좀 뒀다가 떠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울포게 로프트를 가지고 왠지 클라우드 스웨터를 떴으면 뜨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했는데 게이지 스와치를 해보니까 게이지는 나와요. 그거는 7번 바늘 4.5mm 바늘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벌키 웨이스로 나온 건데 벌키 웨이시라기보다는 좀 가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은데 7번 바늘로 떴을 때 분명히 게이지가 나오긴 한데 편물이 좀 단단한 느낌? 그리고 이게 약간 뭔가 블로우인한 그런 코튼 케이스에 안에 알파카를 블로우인한 거라 이게 짜부라지는데도 한계가 있죠. 이 케이싱이. 그래서 그 스웨터는 색깔 면에서 좋을 것 같았는데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벌키 웨이스로 된 거를 떠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이걸로 사실 미스 페넬로페를 그냥 뜰까요? 그러고는 아래 리빙만 했던 걸 보여드렸는데 혹시 몰라서 푸르지는 않았었거든요. 10.5, US 10.5니까 한 6.5mm 되는 것 같은데 게이지가 편물보다는 원래 그 패턴에 나왔던 게이지보다는 0.5 스티치, 그러니까 4인치에 0.5인치가 0.5 스티치가 작아서 가장 작은 사이즈도 저한테는 조금 넉넉한 편이어서 그냥 뜨면 괜찮겠다 해서 뒷판 이거는 다 이어주는 거거든요. 뒷판 따로 앞판 2개 따로 소매 따로 이렇게 뜨는 거라서 뒷판을 그냥 시작을 해서 요만큼 떴어요. 뭐 그냥 이거 떠서 그냥 입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떴고요. 뒷판을 완성을 했는데 일단 그 페넬로페 카디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크랍이에요. 그렇게 사진이 정면에서 짜잔 하고 찍은 사진 없고 막 옆면 막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하는 그런 사진들만 좀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파퓰러한 패턴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분이 뜨신 그런 샘플들이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그런데 원래 패턴은 여기 밑에 리빙부터 이 리빙을 한 2인치 하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줄이기 시작하는 여기까지 10인치 뜨라고 했는데 10인치는 사실은 좀 크랍이거든요. 저한테는. 저는 10인치짜리는 잘 없어요, 옷이. 그래서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2인치 정도로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뭐 이거 저기 하고 그 쉐입 하고 나머지 부분 해서 뒷판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완성을 했는데 자켓이니까 너무 길 필요가 없나? 약간 안에 레이어드로 입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길 필요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일단은 지금 놔두고 앞판을 뜨기 전에 팔부터 떠서 이게 팔이 좀 벙벙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이도 좀 있고 길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12인치 정도면은 30cm 그러니까 이 언더람에서부터 발음까지가 30cm인데 지금 여기 암홀을 재보지 않았지만 암홀이 8인치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재볼까 봐요. 이게 제가 이제 로우 게이지는 잘 모르겠어서
로우 게이지가 만약에 제가 크면 8인치가 더 나오면 팔이 더 내려가면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긴 하겠죠. 8인치 나와요 딱. 그래서 일단 팔을 뜬 다음에 팔을 여기다가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서 팔을 낀 채로 제가 이제 뒷판을 이렇게 가짜로 입어보면 이 길이가 어느 정도 가는지 지금 이렇게 대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서 얘는 사실 바텀업이 길이를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얘를 이게 약간 벙벙한 스타일인데 길이도 길면 제 생각만 하고 약간 저는 이렇게 벙벙한 스타일의 가디건 자켓 이런 거는 있긴 있어요. 올해 1월 달에 뜬 그 서프라이즈 자켓 같은 경우 저 요즘에 되게 잘 입고 있거든요. 그거 되게 따뜻하고 되게 느낌이 좋고 그냥 자켓 같아요. 밖에 입는. 저는 자켓 같은 거를 뜨거나 아니면 풀로볼 뜨는 걸 보통은 좀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안에 풀로볼을 많이 입는데 가디건을 입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디건만 입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에 입는 게 입을 옷이 잘 없어가지고 그 안에 뭐 얇은 티나 이런 거 입고 가디건을 입는다고 하는데 저는 제 스타일은 그냥 얇은 풀오버를 입는 거라서 얇은 풀오버를 입고 약간 자켓, 넉넉한 자켓을 입는 게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길이가 약간 지금 의문이 들어서 그렇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레인저 띵 보면서 열심히 떴어요. 뜨고 처음 리핏을 할 때 실수를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 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꽈배기를 반대쪽으로 했고요. 그 이후로는 실수 안 했어요. 처음 리핏할 때 이제 제가 패턴을 완전히 외우지 못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외워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케이블을 막 이걸 앞으로 해 뒤로 해가 이제 이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매번 그 텀을 확인하지 않아도 아 이건 오른쪽이지 이건 왼쪽이지 그런 느낌이 와서 그 다음에 어디 미스테이크가 있냐면 여기 다이아몬드에 여기에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반대 방향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틀린 부분 없이 거기만 반대로 했는데 이게 두 코 케이블이라서 아유 뭐 이거 전 안 보일 것 같아요. 특히나 위 부분도 아니고 아래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냥 쭉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는 근데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좀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입었을 때 어떨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만약에 이게 길다 그러면 좀 짧게 하려면 여기를 다 풀고 이 부분만 새로 뜨면 되니까 그 부담 너무 갖지 말고 내가 입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뜨는 게 낫겠죠. 제가 윗 정리한다면서 이렇게 새로운 걸 캐스트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데일리 스웨터 펄소의 데일리 스웨터를 제가 이거는 탑다운이라서 바럼 그 리빙을 한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리빙은 끝났고요. 여기 끝났고 어제 이 넥라인만 픽업을 일단 했어요. 픽업을 해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밑에 끝난 바늘로 그냥 코만 잡았고 이제 짧은 바늘을 사용해서 여기 리빙을 하면서 V넥을 만들어 주면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다 이런 색이어가지고 좀 칙칙한 느낌이 들긴 한데 베이직한 색깔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윕. 제가 윕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캐스팅한 것도 윕으로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작년 한 가을쯤에
펄소에서 필루엣 숄이라는 거를 퍼블리시를 했어요. 그 리넨 퀼 미니를 가지고 만드는 조각, 삼각으로 된 조각 숄인데 제가 미니가 있어서 그걸 제가 샀을 때 미니 색깔과 그 숄과 함께 나온 미니 색깔이 좀 다르긴 해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이 색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시작을 해놓고 한동안 시간이 없어가지고 딴 거 하느라고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했고 제가 12월 안에 다 완성을 할 거라서 하루에 4개? 하루에 4개 약간 코지 메모리 블랭킷 뜨는 것처럼 숙제를 매일 4개씩 뜨면 올해 안에 끝나겠구나. 자, 해서 지금 바늘에 실이 걸려 있긴 한데 밑에 부분을 이게 이런 식으로 마른 목걸이고요. 중간에서 시작해서 이쪽을 끝낸 다음에 다시 중간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내일까지 뜨면 이쪽 한 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정리는 안 해서 좀 어수선해 보이기는 할 텐데 이게 가장 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넓은 부위고 그다음 이쪽 삼각형을 먼저 뜨죠. 이렇게 지금 2, 3, 4, 5, 6, 7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삼각을 뜨면은 다 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쪽을 다시 이제 잡아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숄인데 과연 할까 싶긴 한데 시작을 했으니까 해봐야죠. 이게 이렇게 해도 삼각 저렇게 해도 삼각 마른 삼각 두 개가 합해져서 약간 이런 모양인 거라서 삼각을 뜨는 거고 각 조각도 다 삼각이라서 뜨는 게 재미는 있어요.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면 보시면 여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총 몇 개냐 9개 하고 11개 한 20개 정도 뜬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핑크색 마크 꼽혀 있는 데부터 핑크색 그린색부터 쭉 올라가서 콧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늘색부터 브라운색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4번 바늘인데 지금 이거 더블 포인트 니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쪽 면을 뜨고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윕 정리다. 그래서 윕 정리 겸 요거를 또 좀 뜨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제 윕은 윕들은 정리가 됐죠. 사실 12월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12월 딱 들어가니까 왠지 애드벤트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막 강하게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할 게 있으니까 뭔가 애드벤트 프로젝트를 만들면 안 되지 라고 캄다운 이렇게 사실 마음을 좀 다잡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드랍스 웹사이트에 가시면 거기에 데일리 프로젝트가 나와요. 애드벤트 프로젝트. 그래서 첫 번째가 아마 놈이었나? First day가? Second day가 뭐였지? 집이었나? 뭔가 집 오너먼트 같은 거 뜨는 거였고 뭐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씩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오늘 벌써 시간이 반은 지났지만 또 그런 아기자기한 거 만드는 거 좋아하시면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스벤슨이라는
케이블 스웨터고 이것도 제가 항상 작년 그러면 또 재작년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전에 만든 스웨터가 아니고요. 이거는 볼크린 트위드의 아버로 만든 이것도 다 피스 떠서 이렇게 이어준 그런 스웨터인데 약간 색깔이 뭐였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죽은 초록색 같은 약간 스프로스 색깔 검정이 좀 섞인 그런 그린색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오늘 12월 두 번째 주 스웨터로 입고 있어요. 지금 요만큼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의 아주 그냥 트레디셔널한 느낌의 케이블 스웨터라고 보시면 되고 색깔도 마음에 들고 핏도 마음에 들고 실도 예쁘고 뭐 그래서 오늘 입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국 다녀온 거 마지막 파트 화요일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이 제가 서울에 있는 마지막 여정의 날이었고 수요일 날은 이제 저희 친정으로 갔기 때문에 화요일 날 또 저희 모임이 있었죠.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이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남은 카페 메리노에서 11시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도 매일매일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시차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는데 11시는 사실은 11시나 돼야 카페가 열고 11시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는 건 또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은 좀 뭘 잘 못하겠고 오전 시간은 막 힘이 넘치고 그래서 뭘 했냐면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동대문을 제가 월요일날 갔었잖아요. 동대문은 도대체 가게를 몇 시에 열까? 왜냐면 제가 거기서 이제 살려고 했던 게 있었고 그리고 또 구경을 사실 하고 싶었는데 전날은 시간이 좀 없어서 그걸 너무 짧게 휴르륵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열면 갔다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일찍 여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면 여기 들렸다가 가면 되겠네. 그리고 동대문까지 가는 버스가 제가 머물렀던 숙소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너무 편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가서 제가 양말을 좀 사려고 했었는데 그거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런 거긴 한데 또 한국의 그 동대문에서 양말은 어떻게 파나 또 귀엽고 예쁜 게 있나 뭐 그래서 양말 조금 구경하고 양말 사고 그리고 사실은 막 유튜브 보면서 다른 분들 유튜브 보면서 거기 스카프 파는 데도 있다는데 뭐 그런 데를 구경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동대문을 잘 알아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건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못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날 갔던 뜨개샵들을 그냥 한 바퀴를 이렇게 걸었어요. 문이 열지 않은 데가 되게 많았고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실 중에 몇 가지를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거 내가 사려고 했던 실인데 여기도 파네 그랬고 제가 그날 아침에 알게 된 게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스토어가 어디 있다고 제가 그거 여기다 기억에 남아 써놓을게요. 그게 온라인 스토어인데 저는 온라인만 스토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어디지? 내일 가는데 이따가 시간 있으면 이따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거의 뭐 갈 시간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돌고 그 실들을 제가 그냥 몇 개를 사다 보니까 그걸 다 짊어지고 약속 장소에 가는 게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 모임에 제가 이제 기브어웨이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일단 숙소에 들렸다가 그리고 약속 장소에 가자.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가 헤매기 시작한 거죠. 버스에서 내린 데 반대편에서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버스가 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오는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를 알 길이 없어가지고, 왜냐면은 지하철을 타면 또 많이 걸어야 돼서 거기 동대문에 지하철 그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면 이제 지하철로는 한 두 정거장이면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안국에서 내리면 또 좀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싫어서 버스를 탄다고 오히려 훨씬 많이 걸었고 결과적으로 버스를 잘못 탔고 그리고는 또 엉뚱한 데서 내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지하철을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속이 11시였는데 늦었어요, 좀. 아무튼 가니까 모두들 와 계셨고 제가 꼴찌였죠. 너무너무 반갑게 다들 맞아주셔가지고 저까지 한 8명 정도 였던 것 같고, 원래 세니님이 함께 조인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세니님한테 미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여름쯤인가 아무튼 저 한국 갑니다. 여러분 만날 거예요. 그랬을 때 세니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미리 날짜를 알려주시면 그날은 비워 놓을게요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11월 초에, 그러면 11월 초에 만나요라고 이렇게 날짜는 딱 정했나요? 이렇게 구두로 제가 뭐 어디서 만나요는 아니어도 그날 만나면 좋겠어요 하고 11월 초에 있는 날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 이제 가족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과 뭐 나중에 날짜를 바꾸고 뭐 이런 일이 생겨서 그걸 10월 말로, 그렇죠? 10월 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날짜를. 그래서 11월 초면은 오실 수 있었는데 제가 바꾸는 바람에 이제 그때 바쁜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쁘신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면은 꼭 가고 시간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근데 못 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가져간 것들 그거 뭐 이제 뽑기 해가지고 나눠 갖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서 또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서 또 가실 분은 가시고 중간에, 그리고 또 그대로 가기는 점심 먹고 그냥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가기는 뭐해서 또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차 마시면서 또 얘기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제가 이제 전날 너무 늦게 지하철을 타니까 기차가 좀 너무 붐비는 그런 걸 조금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트래픽 있으면은 좀 고생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후 시간쯤에 헤어지고, 저는 또 그때 딱 그 티머니가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또 티머니를 사서 채워놓고 그러고는 지하철을 타고, 저한테 선물 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차도 크림님이 주신 차도 제가 이제 집에 친정에 있는 동안 엄마랑도 같이 마시고 또 남은 것들은 가지고 와서 또 마시고, 그래서 잘 마시고 있고, 책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필사책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한번 열어봤고, 그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열어보지 않았고, 그거는 필사책이어서 어차피 제가 필사를 해야 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가져와서 이제 받고, 좋은 것들 뭐 이렇게 짧은 문구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그런 책들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투공주 맘님. 그리고 이렇게 그 꿈꾸는 클로틸다님 항상 이렇게 뭐 코바늘로 막 이렇게 많이 열쇠고리 같은 거 막 이런 거 뜨셔가지고 또 나누시는데, 또 여기에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나눔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챙겨오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뭐 받은 것도 많고, 그냥
호주 니터님도 뭐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뭐 단추랑 막 이런 조그만한 코바늘로 만드신 그런 거랑 막 이런 거 저한테 또 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리아님도 그 다이소에서 파는 그 실 이렇게 프로젝트 넣어가지고 다니면 좋을 거예요 하면서 그것도 주신 거, 디즈니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것도 가져오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간 거를 싹 다 풀고 나면 저는 이제 비누를 하나씩 드렸는데, 그러면 제 짐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짐이 별로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또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랄까요, 이 뜨개 모임, 우리가 한 가지의 이런 뭔가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만나는 모임이어서 그런지 낯선 느낌이 아니고 되게 좋았어요. 가까이 있다면 자주 만날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는 제가 세니님하고 계속 연락을 했어요. 지금 어디예요? 지금 점심 먹어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오시지 않을까 해서, 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떠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언제 퇴근하시나요?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6시에 퇴근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만날까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저녁에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고. 근데 또 세훈님이 진짜 엄청 뭘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책도, 이제 책은 본인이 읽으신 책들을 한 4권 정도 가지고 오셨는데, 2권은 제가 하나는 읽었나? 그리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어서, 그거는 그냥 다시 가져가시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 카카오 채팅방에 기브어웨이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그 2권을 다 읽고, 제목이 뭐였더라? 아무튼 2권을 제목을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그 2권을 이제 나눔을 하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 제가 가져갔던 실 안 쓰게 생긴 것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책 한 권과 제가 이제 떠가지고 간 것 중에 결국 안 주게 된 거, 그렇게 해가지고 기부회를 했고요. 그리고 세니님이 뭐를 이렇게, 제가 이거 유튜브 하는 중에 그럴 거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기선 살 수도 없고 그랬던 걸 또 기억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프로젝트를 하면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자잘한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커라든지 뭐 일레스틱한 뭐 스웨터 목 같은 거 너무 늘어지면 이제 좀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잘한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고, 진짜 셀 수 없이 많이 주셨고,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죠. 근데 이제 받은 거라, 책을 주신 거라, 받은 거를 또 나눠주는 게 괜찮을까라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책은 나눠서 읽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저는 또, 제가 안 읽은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다 읽었고, 그래서 안 읽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제 나눠드리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세니님도 괜찮다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눴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고 아쉬웠죠. 제가 있는 동안 한 2번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글쎄,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가는 거고, 특히나 항상 갈 때마다 거의 시댁 쪽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저희 친정에는 진짜 잠시 있었던 게 다여서 그걸 항상 섭섭하게 생각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무조건 친정에만 있겠다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시댁 쪽에는 얘기를 안 하고 저 혼자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갔던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며칠 있는다 하니까, 그래 너도 볼 일 있겠지. 근데 뭐랄까,
그러고 나면 뭐 2주도 안 되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최대한 나의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서 그 안에 뭔가를 해보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가서 심심하더라도 그렇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사이에 제가 원하는 것도 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것만 하는 날이 또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다음날, 제가 한 12시 정도에 출발하는 고속버스를 표를 제가 사놨기 때문에 좀 시간이 넉넉해서 왜냐면 점심을 먹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침부터 부산을 떠는 것보단 그럴 것 같아서 고속터미널에서 짐을 맡기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맡겨놓고 그리고 밥을 먹고 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친정으로 갔고 친정에 있는 동안 아마 제가 가서 수요일날 떠났고 그리고 아마 목요일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할 거라서 막 날짜까지 기록해 두지는 않았는데 2박 3일로 무주하고 진안을 다녀왔어요.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그 적상사라는 곳이 또 단풍이 원래 유명하대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제 동생은 미혼이고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서 계절 바뀔 때 뭐 봄에 뭐 벚꽃 핀다 그러면은 벚꽃을 보러 가고 그다음에 가을에 뭐 이렇게 단풍이 있거나 그러면은 또 단풍을 보러 가고 이렇게 그런 것들 자연을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적상사라는 산은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그 무주에는 덕유산이 있는데 덕유산은 눈꽃을 보러 가는 곳이고 그다음에 적상사는 단풍을 보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적상사에 간 날 적상산 사고라는 데를 갔는데 이제 거기에 그 옛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뭐 그 예전에 그런 사고가 있는 데인데 제 동생이 거기 그 가이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놔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마 그렇게 그냥 확 갔다가 이렇게 왔으면 그 이름이 좀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기억을 못했을 텐데 그분이 적이 붉을적 그리고 상이 치마상 붉은 치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머리에 확 꽂혀가지고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적상사.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붙였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전망대가 있어서 거기 이렇게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덕유산 쪽으로 가서 거기 그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좀 걷다가 참 안타깝게도 단풍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막 단풍 자체를 본 게 좀 오래돼가지고 막 그 단풍잎이 예쁜 것만 고르느라고 걷다가 막 주워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도 몇 개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이제 거기 있고 무주에 뭐 무슨 리조트 같은 데를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다음날 진안에 거기에 무슨 산 같은 돌로 쌓아놓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처음 보는 거라서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그게 유명하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어디 가나 외국인들이 있다는 거 좀 많이 놀랐고요. 아침에 이른 시간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제 동생이 약간 그 도장 찍으러 다니는 거를 되게 이인해 있어요. 패스포드. 그게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해는 그 뭐죠? 그 빨간,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빨간 망아지인가? 망아지가 이렇게 기념을 할 만한 곳에 이렇게 동상이 조그마한 게 서 있더라고요. 그거를 자기랑 같이 찍어서 인증을 해서 이제 몇 군데서 찍으면 뭐 10,000원, 뭐 몇 군데서 더 찍으면은 뭐 20,000원. 그래서 최대 30,000원까지 이제 그 지역에 무슨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장도 찍고 그것도 하고 해가지고 뭐 상품권 받은 걸로 뭐 사고 뭐 이러고 그러고 왔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걸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가위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가위박물관 간 거 사진을 좀 올려놓긴 했는데 그냥 건물은 되게 자그마한데 가위들이 되게 많았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가위들을 보고 왔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 가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증해 말어 막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이거는 싸구려 가위라. 근데 잡다한 가위도 되게 많고 요즘 가위들도 있고 유명하다는 가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 왕실에서 쓰던 가위 같은 그런 고급진 가위들도 있고 의료 가위들도 있고 되게 그냥 재밌었어요.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구경했고 그 옆에 무슨 공예박물관이 있어서 들어가서 뭐 부채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 수 놓은 거 뭐 이런 거 구경 좀 하고 그 옆에 또 그 숙소를 잡아놔서 거기서 하루 있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고 원래는 이제 중간중간에 어딜 갈 생각이었는데 제 동생이 제가 가던 그 친정에 가던 그날 이제 검사를 아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날, 그날 내시경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친정에 가던 날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었는데 뭔가 좀 심각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CT는 제가 떠나고 나서 여기 미국에 있는 동안 찍었고요. 특별하게 뭔가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추적 검사 같은 걸 계속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혹 같은 게 있는데 혹이 뭐 보이는 일반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고 막 그런 데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도 분위기가 조금 그렇긴 했는데 뭐 다른 거는 여행을 안 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피검사 결과 나온 것 때문에 좀 재검사를 큰 병원에 가서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저희 엄마랑 동생은 가고 저는 공주 안에서 좀 안 가본 데를 혼자 돌아다녀 보겠다 하고 그날 이제 제가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기브어웨이를 제가 말씀드린 거 책이랑 뭐 실이랑 뭐 그런 것들 그날 우체국에 가서 소포로 다 보내드리고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안 가본 데가 그 도심 약간 공주 다운타운 같은 저희 이제 부모님이 공주에 계신데 거기에 나태주 시내 박물관이 있어서 거기 걸어서 한번 들어가 보고 그리고 이제 나태주 시인 거리에서 이 길에 이렇게 벽에 시들을 좀 적어놓고 그런 약간 운치 있는 길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있는 동안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 불면증이 있으셔가지고 제 시간에 가서 자는 습관이 있으셔서 저도 이제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 뭐 잘 먹고 잘 자고 다 뭐 좋은 거니까 그렇게 그 생활에 묻혀서 또 그렇게 있었고 중간에 저는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분명 제 일도 하고 제가 11월 그 양말 패턴도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업로드를 했고 뭐 이제 그런 자잘한 제 일들이 있어서 제 랩탑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도 좀 하면서 또 이제 내년 클래스 준비도 좀 하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제뜨개도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뜨게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셨는지 항상 그만해라, 쉬었다 해라, 뭐 일어나라, 뭐 이제 뭐 그런 말씀 듣는 게 제가 제 공간에 있을 때는 듣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듣는 거라서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거 막 음식 해주시고 그래서 좋았고요. 있는 동안에 엄마 모자, 겨울 모자 하나 떠드리고 그 다음에 여름 모자도 하나 떠드렸고 그리고 제가 가져갔던 베를린 스카프 그 그린색으로 뜬 그거는 동생한테 줬어요. 동생이 어차피 뭐 그것도 없다. 자기는 그 목도리가 없다. 그래서 색깔은 예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면 안 되냐? 그러면서 그냥 넘겨줬고 제가 만들어 갔던 그 소피 숄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나눔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그냥 누구를 위해서 뜨는 건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나 그런 거 하나 떠줄래 하지 않은 이상은 굳이 내가 막 정성과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들을 기울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뜨면서 그렇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부담 안 갖고 진짜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다시 온 그런 뭔가 다시 느끼게 된 제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이 생겼습니다. 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전화기를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한 2번 정도 스탑이 돼가지고 스토리지가 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찍은 사진들도 좀 정리를 하고 영상들을 좀 다른 데로 옮기고 제가 그러면 하면서 했었었는데 이번에 한국도 다녀오고 뭐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아마도 꽉 찼나 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